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 네. 잠시 전 6시 4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정찰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성공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확인을 해준 셈인데요. 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어저께 발사한 시각이 밤 10시 43분쯤입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는데 만리경 1호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요. 위성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을 시켰다. 이 현장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참관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합참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안착 여부라든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원식 장관이 직접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줬고요. 지난 5월하고 8월에는 1, 2차 발사했을 때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이게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문제 해결에 기술적인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중간에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던 그러면서 이제 로켓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만약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면 정찰 위성의 성능이나 이제 이런 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찰 위성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뭐 실제로 궤도에 안착을 시키더라도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면 서브 미터급,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1미터까지 점으로 찍히는 그런 해상도급의 카메라를 갖췄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런 이제 위성 발사에 맞서서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9.19 군사 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는데 곧바로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했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더 이상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력 정지가 의결이 된 1조 3항이 뭐냐면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MDL 일대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서로 이제 비행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합의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측에서는 공중 정찰이나 감시 능력을 제약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일시적인 일부의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9.19 합의의 핵심 쟁점 사안 중에 하나가 빠진 셈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맞대응하거나 추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이 인공 위성, 정찰 위성 이름이 네. 만리경이에요. 만리경. 만리 바깥에서도 보겠다. 상징적이잖아요. 만리경 1호인데 우리는 대응이 드론을 띄우겠다. 아니, 이게 맞는 대응입니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 장윤선 이제 기자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차, 2차 두 차례 실패를 했을 때 발사체 이제 그 분리 단계에서의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막 그랬죠. 이렇게 했었고 그때 군 당국에서 얘기했을 때는 성공해도 별거 없다.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미국에서 만드는 첨단 위성 경우에는 뭐 5cm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뭐 1m, 3m하고 5cm하고 들여다보는 감도가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중대 위협으로 바뀌게 됐다. 왜 이런 거냐. 사실은 신원식 장관이 취임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9.19 군사합의 무력화여서 여기에 꿰어 맞춰서 이것을 오히려 중대 위협으로 부풀리거나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게 오늘 아침 뭐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장거리 로켓 발사여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비판은 해야 되지만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접경 지역 안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건데
이거랑 무슨 상관인 거냐?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게 악위가 안 맞는다. 그 사이 처음에는 성공해도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했다가 도대체 왜 우리 군 당국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할까? 그 사이에 달리 변화된 게 있다면 군 장성들에 대한 인사가 나서 싸그리 다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 이 전임에 있었던 분들과 지금 있는 군 핵심 관계자들의 판단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핵심인데요. 네. 뭐 이제 이따가 인터뷰 하시겠지만 북한에서 뭐 드론 띄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연쇄적으로 4.27 판문점 남북 합의까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의 위협은 커진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보니까 그 정상궤도는 진입을 했고 합참에서는 정상 작동 판단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예, 그게 일단은 그 궤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위성이 자세 제어를 해야 됩니다. 네.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하려면 우선 태양광 전지판이 펼쳐져야 되고요. 네. 거기서 그 배터리 충전이 되고 송신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출력이 모자라면 지상에서 신호를 못 받겠죠. 네. 근데 그런 신호 수신까지 되려면은 아무리 짧아도 2, 3일. 아. 그다음에 완전 성공 여부까지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북한이 위성 제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다소 이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뭐 한 달 가까이 지켜봐야 될 일이다. 어쨌든 정상궤도 지금 2차례나 실패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하고 나서 정상궤도 진입이 됐단 말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3월에 그 발사했을 때는 1단, 2단 로켓 분리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요. 네. 두 번째 8월에 발사했을 때 3단 분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꾸준히 기술적인 데이터는 축적돼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10월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3일 푸틴 김정은 위원장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달 동안 아무리 도와줘도 원래 이 로켓과 위성을 제작한 설계자들은 북한 사람인데 네. 그 도움이 되는 조언을 갖고 아무리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은 너무 빠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상당히 참고는 됐지만은 발사는 북한 힘으로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나 다음 발사를 위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지. 아유,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첨단 고도 정밀 무기를 네네. 그 조언을 받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다? 이건 조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자체 기술로 정상 궤도에 어쨌든 진입을 시켰다. 예. 이러면은 이거는 뭐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또 눈여겨볼 지점이 있겠네요. 자, 예, 그 점에서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정부는 공언한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이고 1조 3항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1조 3항에는 그 남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고정익, 즉 전투기나 뭐 정찰기 같은 게 포함되겠죠. 네. 그다음에 회전익, 이건 헬리콥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구가 있습니다. 이 풍선 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드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그 우리 사단 군단에 그 보급돼 있는 정찰용 드론이 있거든요. 네. 그 작년 12월에 북한이 5대 드론을 날려보냈을 때 우리가 대응으로 송골매라는 정찰 드론을 올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드론인데 네.
지금 북한을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는 그 드론이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당장 뭐 전투기를 근접시키는 행동은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하는 걸 볼 때 북한의 그 장사정포 그 로켓탄을 감시하는 이런 어떤 그 용도로서 드론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도 드론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 본격적인 남북한 간의 드론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찰위성 이름이 만리경 1호예요. 네. 만리경 멀리서도 보겠다라고 하는데 드론으로 근접 감시하겠다. 이게 사실은 같은 저울추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tit for tat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위성 발사하고 9.19 합의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군사 합의서는 재래식 그 무기를 이렇게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일종의 하위 아주 전술적 군비 통제 규범이에요. 네. 그런데 정찰위성은 우주까지 나가는 전략무기입니다. 이걸 뒤섞어 버리게 되니까 논리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목적은 우리가 드론을 날려보내는 이 일선 부대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항에 어디에도 정찰위성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말하자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된 것일 수는 있으나 9.19 군사 합의 위배는 아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이게 군사분계선에는 원래 정전협정이 있어 DMZ가 있고 예. 그걸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전쟁을 예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완충구역을 조금 더 넓히자. 이걸 해상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조금 더 넓히자. 이래서 정전협정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그 군사규범이 남북군사합의서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정찰위성 쐈다고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북한이 무슨 군사 행동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남북한 간에 이게 안정적인 관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드론 전쟁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그 정찰위성 쏜다는 거 아닙니까? 네, 30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밴덴버그 우주 군기지에서 우리 1호기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요. 2025년까지 우리가 5기를 띄울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좀 군비 경쟁만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우주에서는 정찰위성 경쟁이, 그다음에 접경지대에서는 드론 전쟁이. 그리고 사실 9.19 군사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완충지대를 갖고 있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만약에 이 장벽마저 허물어진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상시적으로 계속 전투나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왜 네네. 우리 스스로 가드를 내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냐. 도대체 혹여라도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걱정이 큽니다. 네네. 뭐 국지전, 우발적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총풍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총풍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발적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군사 전문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하고 중국도 관리해서 우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외교의 실체다. 네. 그냥 순방만 다닌다고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데 외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늘 최강욱 전 의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긴급
결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 설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긴급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전 의원한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고요. 이거는 이제 당규 제7호 32조에 따른 비상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대표나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좀 위급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내의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엄정한 대처를 하고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 다 있는 데서 결정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소위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 인터뷰 언급을 직접 그렇습니다. 했네요. 오늘 사실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김어준의 겸손인들 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었던 강미정 씨의 이제 인터뷰 영상 편집본을 최고위원들이 이제 같이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무법천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워낙 검찰 내에서는 일상이다 보니까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과 신당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특정인한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도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단서를 또 붙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뭡니까? 조국? 참 옮기기도 어려운 암컷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최강욱. 예, 정말 전에요? 사실은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인데 뭐 어떠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때문에 더 얘기 못하죠.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광고 전에 예. 짧게 정리해 아니, 주시죠. 김건희 예. 여사 비판해야죠. 비판할 대목 많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끌어다가 쓰면서 굳이 비판하고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하고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하는 행태. 이건 정말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잖아요. 이런 비겁한 태도, 마초이즘,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적이라고 지금 가부장적 문화 속에 언어폭력을 아무 데서나 남발을 합니까? 그리고 무책임하게 사과도 없고.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매우 심각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홍익표 대표가 나서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해서 뭐 빠르게 징계를 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 정지 6개월이 매우 큰 징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더 참담한 것은 그 단톡방에서 막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여성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징계라고 하나요? 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결정됐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가기 전에 인요한 장자연에게 자제해라 문자를 보냈다. 그 얘기를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 전했습니다. 어제 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장재원 의원 측에다가 둘 다 자제해라라는 내용의 이제 중재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불협화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윤 대통령이 그래서 영국 다녀와서 당내를 싹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에게 제가 오늘 직접 뉴스아이킥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CBS는 내가 모르는 것도 안 해요.
뭐 부인할 가치도 없다. 본인도 어. 기독교인인데 앞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한참 웃었다 이 얘기 듣고 나서 때로는 네네. 오보가 자기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올려줘서 그런 거짓말들이 사실이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중재 대변인도 메시지 뭐 안 없었다. 받았다. 자기는 안 없었다. 받았다. 예.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이뇨한 위원장이 직접 확인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도 일도 아는 바가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뭐 사실 뭐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갈등이 있고 중재가 안 되고 영남 중진들 뭐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 네.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예, 라고 상당히 얘기를 큰 변화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의 거취,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거취. 뭐 이런 문제 포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취재하면 양김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양김이요? 예. 어떤 김입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마쿠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변수가 돼서 물러나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정경련 회장이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매우 불쾌해하고 있고 누가 자꾸 우리 당 일을 바깥에 알려서 장윤성 기자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게 하느냐라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대표를 역임하면서 내년 총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본인은 예.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당 핵심 관계자들은 김기현 대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측이 엇갈려요. 장성철 소장 취재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보좌진들이 당헌 당규를 검토했다.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당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당헌 당규에 있는가 이런 걸 검토했다라고 하고 또 장성철 소장 피셜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인 거취를 정리를 한다. 근데 또 어제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 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네. 그 혁신위 관계자하고 통화할 때 그 당무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되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되죠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묘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